가연은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윤호와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사에서 만난 지 1년, 연인이 된 지 6개월. 윤호는 신입사원 때부터 가연을 선배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가연 역시 성실하고 예의 바른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연아, 긴장하지 마. 미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 자신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내는 미숙의 모습을 보며 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색이 바래고 어깨 부분이 약간 헤어진 그 정장이 어머니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거든요. 엄마, 저 정장 말고 다른 거 입으세요. 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깨끗하게 다림질했어. 미숙은 밤새 그 정장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작은 얼룩까지 하나하나 지우고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을 해놓았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 호텔로 향하는 길 모녀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연은 핸드폰으로 윤호에게 지금 가는 중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우리도 준비 끝났어. 로비에서 만나자라는 답장이 왔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윤호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 이명자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어요. 윤호의 아버지도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죠. 미숙의 낡은 정장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연이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명자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실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톱 밑에 묻은 기름때, 거친 손,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을 훑어보는 이명자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식당에서 자리에 앉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이명자는 메뉴를 보며 이 호텔 음식이 참 유명하죠라고 말했지만 미숙은 가격표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연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이명자가 눈썹을 찌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명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공장에서 일합니다라고 조용히 답했어요. 공장이요? 이명자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뭘 하시는데요?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의 대답에 이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명자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윤호에게 윤호야, 우리 먼저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윤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명자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명자의 말에 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가연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명자는 손짓으로 막았어요. 가연 씨도 좋은 분이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나요. 윤호야, 어서 나가자. 이명자는 냉정하게 말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연아, 미안해라고 작게 말하고는 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텅 빈 식당에 가연과 미숙만 남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엄마. 가연이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괜찮다며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가연은 어머니의 등이 얼마나 작고 외로워 보이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연과 미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후 미숙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배고프지? 뭐 해 먹을까?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가연은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뭔가 먹어야지.
미숙은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반찬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연은 어머니가 상처를 감추려고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차나 마셔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연 옆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말했어요. 제가 윤우를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가연의 자책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연아, 사람은 위기가 와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오늘 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 거지. 그날 밤 가연은 윤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숙은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작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새벽 미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며 도시락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싸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들면 점심 맛있게 먹어. 미숙의 말에는 어제의 상처를 딸에게 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에 몰두했어요. 동료들이 가연 씨, 오늘 일찍 왔네요 라고 말했지만 가연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같았어요. 윤호는 멀리서 가연을 바라보고는 그냥 외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연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펼쳐보니 평소보다 훨씬 다양한 반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가연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걸 준비하셨을 거야. 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정작 상처받은 건 어머니인데 오히려 딸을 위로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가연은 어머니가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힘들었지? 뭐 해먹고 싶어? 미숙의 밝은 목소리에 가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아도 딸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 가연은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더욱 미안했어요. 한 달이 흐른 어느 월요일 아침 가연은 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연 씨,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부장의 진지한 표정에 가연은 긴장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산업기술 전시회 총괄 담당을 맡아주세요. 저요? 가연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런 대형 행사는 보통 과장급 이상이 담당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당신의 기획력과 성실함을 인정해서 추천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실력을 보여주세요. 가연은 마음을 다잡고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참가 업체 리스트를 검토하면서 눈에 익은 회사명을 발견했어요. 테크솔루션. 자동화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분야네. 가연은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행사 전날 밤 가연은 회사에서 밤을 새워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부스 배치도 참석자 명단, 진행 스케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완벽을 기했어요. 드디어 전시회 당일 아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가연은 헤드셋을 끼고 현장을 누비며 막판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향 체크 완료했습니다. 부스 설치 마무리되었어요. 각 팀에서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가연은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어요. 오전 10시 전시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구부터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과 기술자들로 북적였어요. 대기업 부스들은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기술 부스가 어디에 있나요? 한 참관객이 가연에게 물었어요. 가연은 안내도를 보며 저쪽 구석 쪽에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테크솔루션 부스는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규모도 작고 위치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랜드 호텔의 회장이 직접 전시회를 둘러보러 나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연은 긴장하며 회장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각 부스를 둘러보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대기업 부스에서는 임원들이 나와 정중히 인사했지만 회장은 수고 많습니다라는 인사말 정도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테크솔루션 부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스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본 회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분이. 회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가연도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 미숙이었거든요. 엄마가 왜 여기에? 가연은 당황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회장의 반응이었어요. 회장이 갑자기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랜드 호텔 회장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호텔이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건데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회장은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께서 설계해 주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저희 호텔 운영비가 30%나 절약됐습니다. 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이 호텔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호텔 회장이 저렇게 인사하다니. 사장님,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꼭 식사 한번 하시죠.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도 의논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회장이 명함을 정중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받으며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제서야 가연은 어머니 부스에 걸린 간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테크솔루션 대표이사 김미숙. 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 대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랜드 호텔 회장이 그렇게 존경하는 기술자였다니요. 회장이 다른 부스로 이동한 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미숙에게 향해 있었어요. 저분이 테크솔루션 사장이세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가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부스를 정리하며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내일 회사에서 뵙시다. 직원들이 인사하며 떠나자 가연과 미숙만 남았습니다. 엄마.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회사 사장이라는 걸. 미숙은 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 미숙의 담담한 대답에 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순간 한 달 전 상견례에서의 이명자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회사 사장이라고 말했다면 가연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왜 진실을 숨겼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숙은 짐을 정리하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어요. 그날 밤 가연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함께 윤호 가족이 보여준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산업 전시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중견 기업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 미숙의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현장에서 시작해 기술력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 이명자는 우연히 그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 나온 미숙의 얼굴을 보고 이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이명자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였고, 현재는 직원 100여 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대표였어요. 회사의 연매출은 수백억 원에 달했고, 대기업들과도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명자는 한 달 전 상견례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있던 미숙을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미숙은 홀로 딸을 키우며 이런 성공을 이룬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명자는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가연이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윤호는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뉴스 봤니? 가연이 어머니가 그냥 공장 직원이 아니야. 회사 사장이었어. 이명자의 말에 윤호도 놀랐습니다.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본 윤호는 미숙의 성공 스토리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다음 날 윤호는 회사에서 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연아,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가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시더라. 왜 말 안 했어? 윤호의 질문에 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윤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고 가연의 마음도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이명자 역시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평생 겉모습과 조건만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가연은 어머니를 모독당한 것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안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윤호는 용기를 내어 가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가연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윤호의 메시지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가연은 윤호의 연락을 계속 거절했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에 가연이 나오자 윤호가 다가왔어요. 가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뭘 이야기하려고요? 가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윤호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 지금 와서 사과요? 가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사장인 걸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윤호는 부정하려고 했지만 가연의 말이 맞았어요.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어머님을 존경했어. 하지만 가연은 윤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윤호 씨, 정말 그랬다면 그때 어머니를 지켜주셨겠죠. 가연의 말에 윤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윤호는 상견례에서 어머니 편만 들었고 가연과 미숙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였을 거예요. 윤호는 가연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얄팍함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가연을 사랑했다면 어머니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을 따졌고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날 밤 가연은 어머니에게 윤호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윤호가 다시 만나자고 해요.
미숙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어요. 가연이 마음이 중요해. 엄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미숙의 말에 가연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워요. 가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된 거야. 내가 당당하게 살면 돼. 미숙의 격려에 가연은 마음을 굳혔어요. 조건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연은 어머니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가연을 성실하고 겸손한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연은 그런 평가가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요. 후배 직원의 말에 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공을 내세우지 않고도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뿌듯했어요. 회사에서 진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연은 예상했던 대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었어요. 부장은 가연을 불러 내 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연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얻은 성과라 더욱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가연은 어머니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미숙은 딸의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했어. 내 실력이야. 엄마 덕분에 승진한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가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남의 도움으로 얻은 건 진짜가 아니야. 미숙은 딸이 자신의 성공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성공을 이용해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연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 가끔 힘들어도 제가 직접 해낸 일이라 더 의미 있어요. 가연의 말에 미숙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임을 딸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연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했어요. 실력 있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머니 미숙을 빼닮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가연은 어머니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었죠. 미숙 역시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딸을 보며 자신이 올바르게 교육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진짜 품격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주말 오후 가연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용기를 낸 가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상견례 때 왜 회사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가연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미숙의 말에 가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연아,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하는 거지. 미숙은 찻잔을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했을까? 가연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태도가 달랐겠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럼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 나는 내가 진짜 사랑받길 바랐어.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체로 말이야. 미숙의 말에 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상처받으셨잖아요. 가연의 걱정에 미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었어. 미숙은 딸에게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어요. 가연아, 돈이나 지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내면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야.
엄마는 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셨어요? 가연의 질문에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격이 좋아서 사랑받는 사람 말이야. 가연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아온 어머니는 겉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엄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을 먼저 봐. 하지만 그런 시선에 흔들리면 안 돼. 미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당하면 돼.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가연은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성공시키셨잖아요. 가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야. 내가 자랑스럽게 자라준 게 진짜 성공이지. 모녀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 현재의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연은 어머니의 철학이 얼마나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연의 다짐에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봄이 찾아온 어느 저녁 가연과 미숙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산책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마음이 정말 편해요. 가연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윤호와 헤어진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미숙은 딸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그래, 진짜 인연은 따로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사람은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 말이에요. 가연의 말에 미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연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엄마는 지지할게. 내 판단을 믿어. 미숙의 말에 가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이제 독립할 수 있어요. 가연의 제안에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 회사도 더 키우고 싶고. 역시 엄마다워요. 끝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가연은 어머니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해가 지면서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춰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제게 보여준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겠거든요. 가연의 고백에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엄마도 내가 있어서 힘이 나. 미숙과 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가연의 말에 미숙도 나도 사랑해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 속에서 걸어가는 모녀의 뒷모습은 무엇보다 아름다웠어요.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겠지만 이 모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가연과 미숙의 당당한 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